안녕하세요, 유수입니다. 오늘은 직장에서 절대 말할 필요 없는 3가지라는 제목으로 대단히 실질적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생활을 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죠. 신입사원으로 들어가서 이제 임원 달고 나오는 사람들한테 흔히 하는 질문. 어떻게 하면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삐끗 넘어지거나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직장 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까?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하죠. 저 역시 이제 임원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여러 각도에서 정말 하루 종일이라도 이야기할 수가 있지만, 그 중에서 이제, 오늘은요, 이 3가지는 삐끗하지 않고 정말 직장 생활을 잘 원만하게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 3가지를 절대로 말하지 마세요 하는 내용을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해봐야 하나도 이로울 게 없는데 참 이상하죠? 이로울 거 없는 거 뻔히 알면서 계속 말하는 그런, 습관들이 있죠. 근데 그런 줄 알면서도 그거를 못 고치면 결국, 직장에서는요, 이제 다른 데서야 뭐, 집에서나 뭐 이러면 뭐, 이제 가족들이 막 용서해주고 뭐 이러지만, 직장에서 이제 그런 버릇을 못 고치면 결국에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떤 그런 원하는 말을 이루기가 되게 어려워지는 거죠. 그 3가지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직장에서 절대 말할 필요 없는 거. 첫 번째, 충성맹세예요. 충성맹세. 뼈를 묻겠습니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정말 이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네 뼈는 회사에 필요 없다. 막 이렇게 욕먹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뼈를 묻겠습니다를 아직도 그렇게 쓰는 분들이 많아요. 아직도 막 그냥 뭐 목숨 바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간관계에도 이제 거리 지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말에도 거리를 지켜야 됩니다.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말을 그렇게 해놓으면 내가 굉장히 이제 그 회사에 대한 어떤 로열티, 직장 상사에 대한 로열티가 있어 보여서 나 잘 봐줄 것 같죠? 근데 중요한 건 거기에 그 말을 한 거에 딱 버금가는 딱 그 수준의 어떤 그런 행동과 신뢰와 어떤 그런 실적, 눈에 보이는 실적이 없으면 도리어 찍히는 거예요. 아예 말 안 하고 그냥 행동으로 묵직하게 움직이는 게 차라리 직장 상사 눈엔 더 띕니다. 맡겨만 주십시오. 뭐 뼈가 가루가 되고 피가 주스가 되도록 뭐 이러면서 제대로 못하면 정말 그 다음부터 이제 회복하기 어려워지는 거죠. 실없는 사람 되는 거고. 술자리에서 막 그러면은 뭐 충성주를 막 바치면서 막 이러면 이제 귀엽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면 술 깨면 끝이에요. 그걸로. 근데 그다음부터 이제 실전인 거예요. 자기 실력인 거예요. 그런데 충성맹세한 거를 막 농담으로 넘어가는 직장 상사들은 없어요. 그거 이제 기억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행동이나 이런 게 그냥 촥촥 따라와 주지 않으면 뭐야, 대단히 실없는 친구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해서 내가 도리어 손해보고 그렇게 말해서 내가 이제 내 발목 내가 잡는 거예요. 그 TV나 영화에서도 보세요, 여러분. 형님 제가 누굽니까?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막 하는 사람이 주로 배신하죠. 그게 인간사인 것 같아요. 진짜 배신 안 하고 끝까지 신의를 지키는 사람은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저도 이제 직장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직원들과 함께 일을 했겠어요. 근데 다 이렇게 뒤돌아서 생각해 보면 말로 하지 않고 실제로 행동으로 하는 직원들이 훨씬 더 이제 나중에라도 이제 신뢰하고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로 이렇게 막 그냥 막 실없이 그렇게 막 충성맹세하는 거 이런 거 지금 막 그 기회만 되면 이제 어떻게 좀 잘 보이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부터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말을 하는 것보다 내 행동으로 하나 더 보여주는 게 훨씬 더 직장 상사의 마음은 살 수 있습니다. 자, 또 볼까요? 2번째, 참견이에요. 참견. 예전에는 뭐 우리가 남이가 형제 아이가 뭐 이런 대사들 많았죠. 요즘 그런 말 하는 직장에서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시대에 뒤떨어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말 안 해요, 요새는. 남이죠, 뭐. 무슨 남이 아니에요. 남 맞습니다. 일을 가르치는 건 이제 성심성의껏 해야죠, 선배가. 근데 그걸 못하면 이제 야단치는 거고, 일머리를 가르치는 거고, 의무니까. 근데 딱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 외에, 일 외에 어떤 명분을 들이댄다 하더라도 일 외의 거를 막 잔소리하고 충고하고 조언한답시고 하는 건 다 참견인 거죠. 더군다나 이제 앞에다가 이제 이런 말 붙이는 거예요. 내가 형 같아서 하는 말인데, 내가 누나 같아서 하는 말인데,
막 더 가서는 내가 아버지 같아서 하는 말인데 엄마 같아서 하는 말인데 진짜 그럼 답 없어요, 진짜. 그래서 그 교육을 가면 이제 제가 이제 뭐 그런 어떤 그런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이제 교육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인간관계에 대한 얘기,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소통에 관련된 거 이런 걸 많이 하는데 이런 거를 이제 그 교육 커리큘럼에 넣어주십시오. 교육 담당자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 담당자의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뭐냐면 집에서 다 이미 배워왔어야 되는 기본 예절을 회사에서 새삼스럽게 가르쳐야 되나요? 막 이걸 너무 통탄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새로 들어오는 신입들이 너무 뭘 모른다는 거죠. 근데 가르쳐야죠. 그러니까 그 회사의 어떤 그런 규정이나 매뉴얼에 맞게 가르치는 거는 참견이나 잔소리 이런 게 안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슬리는 게 많다고 하면 그런 걸 다 공식화하는 게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내가 참견하는 어떤 선배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볼게요. 아침에 이제 출근해서 수다 떨고 왔다 갔다 하면서 커피 마시고 뭐 과자 봉지 뜯고 모니터 앞에 앉아 있는 게 막 거슬리는 거예요. 선배들은. 출근 시간 2분 전에 이제 막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왔으면 너무 당당하고. 그리고 인사도 뭐 이렇게 하면서 인사도 좀 공손하게 안 하는 것도 거슬리고. 그리고 그 남자 직원들은 막 맨발에 구두 신고 다니는 거 이것도 막 거슬리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거슬린다고 그걸 지적하기 시작하면 그게 바로 참견입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칙 아니면 팀 매뉴얼이라도 따로 만들어서 공식적으로 명분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참견이 아닌 거죠. 그냥 하면 잔소리이고 꼰대 되는 거예요. 근데 규정을 만들어 놓으면 그야말로 규정이 되는 거죠. 또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면 참견하는 어떤 그런 게 어떤 게 참견이고 어떤 게 아니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될 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밤에 이제 후배 직원이 밤에 늦게까지 놀고서 맨날 밤 늦게 어디를 갔네, 밤 늦게 뭘 했네 이러면서 낮에는 컨디션이 당연히 안 좋겠죠. 피곤하니까 회의 시간에 졸기도 하고 억지로 눈 이렇게 막 빨간 눈을 막 이렇게 부비면서 막 뜨기도 하고. 그러니까 분명히 저 친구가 지금 이제 늦게까지 맨날 그렇게 노는 버릇이 있어서 낮에 집중을 못하고 효율이 안 오르는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참견하는 선배는 참견한다고 이제 그렇게 평가받는 선배는 어떻게 하냐면 불러다가 그렇게 밤에 늦게까지 놀고 일이 똑바로 되겠어? 눈 빨개가지고 그렇게 가 세수라도 하고 와. 그렇게 컨디션 안 좋아서 이렇게 무슨 병든 닭처럼 졸고 있으면 되겠어? 이렇게 말하는 건 그야말로 참견. 그야말로 꼰대 상사 이거고요. 딱 팩트로만 체크하셔야 돼요. 팩트로만. 자, 어떤 일을 하라고 시켰어요? 어떤 일을 하면 그걸 일정에 맞춰서 딱 해왔으면 낮에 눈이 빨개하고 있던 말던 참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탁 완성도 있게 탁 해왔으면 그래 오케이. 그런데 만약에 그게 해오지 않았으면 지금 이 일이 그렇게 시간이나 어떤 여유가 없었던 게 아닌데 대단히 일에 대해서 효율을 못 내고 있는 것 같다. 내가 보기에는 김 대리가 왜 그런지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고 이렇게 한번 고쳐보도록 노력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그 시간대에 그만한 일은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본인의 스펙인데 그렇지 않다는 건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본인이 찾아서 스스로 수정하세요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더 이제 참견이 아닌 어떤 팩트만 체크한 어떤 그런 선배다운 그런 그야말로 충고가 되겠죠. 똑같은 어떤 결과를 기대하고라도 내가 말하는 방법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집니다. 참견이 되기도 하고 충고가 제대로 된 그러니까 선배로서 당연히 해야 될 충고가 되기도 하고요. 자, 세 번째. 우리가 직장에 절대 말할 필요 없는 거 세 번째 뭔가 하면요. 이유를 불문하고 뒷담화예요.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런데 뒷담화를 회사에서 한 번도 안 하는 분들 계세요? 거의 없으시죠. 참 그래요. 그 주말에 제가 이제 스타벅스에 갔는데 남자 둘이 와서 토요일 아침부터 커피를 마시는데 같은 회사 사람이더라고요. 직장 상사하고 부하 직원. 와서 토요일 아침에 커피를 마시면서 내내 회사 사람들 욕하는 거예요. 뒷담화하는 거예요. 제가 원고를 쓰다가 옆에 듣고 있다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도대체 저 회사는 뭐냐? 아니 무슨 토요일 아침에 와서 저렇게 성의가 있다 정말 저렇게 회사 얘기를 저렇게 모여서 토요일 아침부터 하냐? 계속 맞장구 치면서 같이 욕하고 남자 둘이
그래서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선배가 일단 문제죠. 일단 그 후배를 불러냈으니까 나왔겠죠. 뭐 후배가 뭐 선배를 불러서 나오진 않았을 테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후배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런 선배한테 억지로 불려 나온 이제 내가 후배라면 아침부터 불러내서 팀원들 뒷담화하는 팀장한테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저 같으면 글쎄 전 잘 모르겠는데요. 그냥 심드렁하게 앉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부터 안 부를 거예요, 아마 그 선배가. 그렇게 이제 그런 이제 막 불려다니면서 그런 뒷담화하는데 이제 맞장구를 치는 그 에너지 소모를 이제 정말 세이브해서 거기다가 이제 더 운동하고 더 일하고 그래 내 성과를 더 내는 게 사실 회사에서는 더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맞장구 치면 나중에 잘해줄 것 같죠? 내 마음을 네가 이해하는구나 그러고 잘해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결국 그거는 그냥 그거고 일의 성과로 평가받는 거예요. 그 심드렁하면 찍히는 게 아니라 그런 뒷담화할 파트너로 얘는 적당하지 않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뒷담화로는 적당하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게 직장 생활 길게 봤을 때 훨씬 더 좋은 일이죠. 그 뒷담화에 적극 동조하는 그런 후배를 믿겠어요? 그 선배가? 그렇지 않아요. 사람 심리가. 무의식 속에는 이제 자기가 막 뒷담화 하느라고 불러놓고 쟤도 뒷담화하는 거 되게 좋아해.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아예 입을 닫는 편이 나를 위해서 좋은 거고 정말 누군가를 꼭 너무 속이 터져서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뒷담화를 하고 싶으면 집에 가서 배우자한테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결혼 안 하신 분이라면 뭐 동생, 형, 누나, 언니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회사랑 전혀 관계 없는 사람. 그것도 간단하게 길어봐야 뭐 스트레스 해소되고 나서 또 에너지 뺏기고 막 소모되고 이러니까. 그래서 어떤 그런 내가 알고 당신이 알고 우리가 모두 아는 사람 제3자를 이렇게 모여서 뒷담화를 하는 거는 결코 나한테 나중에 다시 칼이 돼서 돌아온다는 사실 직장 생활에서는 절대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직장에서 절대 말할 필요 없는 3가지에 대해서 합기했습니다. 슬기로운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을 응원합니다. 유쌤의 직장 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